그 수학 감각을 이제 아이들이 받아서 재미있게 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수학책이 재미있다. 수학 문제집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때는 어떤 학문, 특히 공부를 잘하는 요령은 무엇이냐면 그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보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정석 같은 경우도 수학 공부했잖아요.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집합이나 행렬에서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1년이 지났어도 거기만 손때가 묻어 있지 뒤에는 깨끗해요. 근데 반면에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다 봤죠. 그걸 몇 번씩 보는 거예요. 예. 성문 영어, 또 맨투맨 영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몇 번씩 보는 거예요. 세네 번 본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네 번을 볼 수 있느냐? 그냥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처음 볼 때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쓱쓱 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한 문제 같은 거를 또 풀어보는 것이죠. 같은 책을 세 번씩 봐요.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뭐, 정석 한번 보는데 한 1년.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굉장히 빨라요. 한 3개월 정도. 세 번째 볼 때도 굉장히 더 빨라져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의, 그때서는 이제 문제가 딱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감이 딱딱 오는 것이죠. 수학 감각 이 책을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집이 보시면 문제가 많잖아요. 비슷한 문제들이 유형이 많은데 이걸 다 풀라고 하고 채점을 매기려고 해요. 근데 채점 매기는 것도 부모님이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아이 스스로 하면 되고 물론 이제 가끔 성취를 높여주기 위해서 채점을 해주는 건 괜찮아요.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는 문제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풀으라고 하세요. 한 개나 두 개. 그럼 금방 풀겠죠? 처음에는 한 10장을 막 열심히 풀다가 전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다가 조금 있으면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풀면 한 8배 더 빨리 가는 것이잖아요. 몇 배 더 빨리 이 책을 끝낼 거예요. 한 두 문제 풀어도 굉장히 빨리 끝내는 것이죠. 제가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 부모님도 이 책 이런 문제집을 보면 빠짐없이 다 풀어야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얘가 풀고 싶은 대로 한 문제도 좋고 두 문제도 좋고 그러니까 풀어보라고 했더니 얘가 반응이 어떠냐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더니 한두 문제 풀더니 이거 그냥 금방 다 풀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보게 하세요.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한 문제 풀면 되죠. 다음번에 볼 때도. 그러면은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해도 어떤 게 더 성취를 더 줄 것이고 어떤 게 더 이해를 견고히 할 것이냐면 빨리빨리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를 자기 선택 하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반복이라는 게 같은 문제를 계속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 전체를 쑥 이틀 만에 다 풀고 또 쑥 하루 만에 다 풀고 쑥 하루 만에 다 풀고 이런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학 감각은 특별히 맨 뒤에 보면요, 제가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오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오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좀 다르지만 어쨌건 이런 형태가 돼. 여기 보면은 5분의 3이죠. 5분의 3. 근데 수학 분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5분의 3하고 같은 양에 대한 감각에 이렇게 투명 카드가 있어요. 투명 카드. 그러면 이걸 겹치면 5분의 3이 몇이 되는지 곱하기로 표현했죠. 30분의 18. 그리고 실제로 세보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여기 곱하기가. 3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파란색 표현한 거 전체는 5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카드 놀이를 하세요. 카드 놀이. 아이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문제를 내주고 이거 6개씩 다 쪼개면
몇 분의 몇이 될까? 3분의 5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애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겠죠. 30분의 18, 그럼 맞았어요. 맞으면 박수 쳐주든지 아니면 윷놀이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카드를 이제 맞춘 거 틀린 거 하고 구별해 놓기만 해도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미지적으로 분수의 양이라든지 분수의 연산, 같은 분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죠. 판에 박듯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습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그 완벽함, 처음에 완벽한 이해, 성실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선택권, 문제집으로부터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는 거, 그 즐거움, 그리고 빠른 아이들은 천천히 가는 것보다요 뭔가를 빨리빨리 또 새로운 관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걸 억누르면서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는 글쎄요, 그런 성실함은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하인이라든지 그 일을 시키면 성실하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주인을 할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수시로 많이 잘 바뀌어요. 그런 걸 또 격려해 줘야 되는데 바뀌는 관심을 바꾸지 마. 이것만 해. 이거 열심히 해. 다 풀어야지. 이런 의무감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